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지희입니다. 제가 한 자기계발 관련된 영상에서 선택에 관한 재미있는 영상을 본 게 기억이 나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인생을 조금 더 잘 살려면, 덜 후회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끝이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끝이 좋은 선택?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시작이 좋은 일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친구랑 노는 거, 누워서 유튜브 하는 거, 뭐 부어라 마셔라 막 술 마시는 거, 그런 일들은 대체로 시작하기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죠. 그냥 재밌어요. 즐겁죠. 편하고. 근데 그 일을 끝내고 냈을 때 오늘 하루를 좀 허비한 것 같은 이런 찝찝함, 너무 재미있었지만 다음날 오는 이 숙취와 함께 하루가 다 날아가 버리고 후회가 남잖아요. 근데 끝이 좋은 일들은 예를 들면 운동? 시작은 정말 힘들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 끌려가지만 가서도 그 1시간이 정말 시간이 안 가죠. 근데 끝나고 났을 때 너무 상쾌하고 뿌듯하고 개운하고, 또 이게 시간이 쌓이면 건강과 아름다운 몸매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순간은 아주 재미있고 편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그 끝은 조금 찝찝하고 허무하고 후회가 남는 일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의지와 집중력을 요하기에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끝이 좋은 일을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죠.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는 말이죠. 어떤 것을 버릴 것이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 갈수록 조금 더 만족스럽게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 덜 후회하고 더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이어리를 쓰는 것이. 요즘 세상이 참 유튜브도 인스타도 뭐 넷플릭스 다양한 컨텐츠들이 아주 많죠.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정보가 정말 넘치다 못해 과하다고 할 정도의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다이어리를 씀으로써 굉장히 집중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써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다양한 종류의 다이어리를 써왔는데요. 결국 가장 효율적인 저만의 방법을 찾게 되었고, 이번에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다이어리는 보통 월간, 주간, 일간, 그리고 빈 노트로 페이지가 구분이 되어 있죠. 저는 아무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일반 노트를 다이어리로 사용하고 있고요. 빈 페이지에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직접 섹션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월간 계획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월간 페이지에는 우선 다이어리를 가로로 두고 달력 포스트잇을 오른쪽 하단에 붙여줍니다. 빈 포스트잇에 그 달의 날짜를 먼저 적어주고요. 중요한 기념일이나 생일, 행사나 약속이 생길 때마다 시간과 함께 적어두는데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와 친구의 생일을 적었었네요. 관리비나 공과금 등의 큰 돈이 나가는 날도 미리 적어두고 있어요. 저처럼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 5일 근무가 아닌 매번 스케줄의 변동이 잦기 때문에 일정을 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월급처럼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이 나가는 날들은 미리 알아두어야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름의 분류를 해서 색깔별로 표시를 해두는데요. 저는 현재 스튜디오를 하고 있어서 촬영이 있는 날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돈이 나가는 날에는 노란색, 기타 일정이나 행사는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약속은 시간과 함께 파란색 펜으로 적어두고요. 다음은 한 달의 목표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느 정도의 큰 목표가 있어야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목표 설정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 수치화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가 아니라 64kg 만들기처럼 목표를 정확히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수치가 들어가야 해요. 영어 공부하기라면 주 2회 30분씩 영어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퍼센테이지로 목표 달성률을 체크하고 있어요. 당연히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목표를 설정함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이 분명히 줄어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월간 페이지의 남은 공간에는 북 리스트를 적어두는데요. 평균적으로 저는 주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편이라 매달 5권의 읽을 책들을 미리 적어두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펼쳐봤을 때 이달에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를 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매 월의 마지막 날, 한 달의 마무리처럼 이 남은 여백에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와 같은 작은 메모를 하나 남기는데요. 한 달을 돌아보고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간단하게 남기고 있어요. 첫 주에는 보통 많은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서 다이어리가 조금 비어있는 모습인데요. 달의 마지막 주쯤이 됐을 때는 달력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보면 한 달도 내가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많은 것을 해냈구나 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다음은 주간 플랜을 작성해 볼게요. 해당 주 안에 꼭 끝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월간 페이지에서 웬만한 일정들을 다 적어두었기 때문에 저는 촬영 이후에 보정 작업 스케줄만 주간 플랜을 사용해서 표시해 두고 있어요. 이것도 마감 기한과 함께 적어두고요. 일을 끝냈을 때에는 빨간 펜으로 옆에 체크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주간 플랜은 간단하죠? 다음은 저의 매일 아침 루틴인 일간 플랜이에요. 그날 잠들기 전까지 꼭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투두 리스트의 형식으로 적어주어요. 이걸 쓰는 게 이제는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시간 순으로 적고 있고요. 적는 것에 익숙해졌다 보니 적지 않은 것은 제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까지 세밀하게 적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발톱 깎기나 화분에 물 주기, 분리수거하기 같은 작은 일들까지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를 끝내고 나면 왼쪽 네모칸에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를 해주고요. 혹시라도 그날 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으면 빨간 펜으로 가로 막대선을 그어놓고 다음날 가장 첫 번째 일정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빈 노트를 저는 독서 노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책의 제목과 저자, 읽기 시작한 날짜와 끝난 날짜를 적어주고요. 그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한 줄 정도 적어주는데 책과의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적기 시작했어요. 다이어리를 옆에 펴두고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있을 때 페이지 수와 함께 문장을 필사하고 있어요. 사실 제 다이어리는 독서노트 분량이 70% 이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책도 읽고 그냥 덮어버리면 삶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데 필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나중에 그 필기 내용을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점점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결국 삶으로도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다이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써야 할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되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을 그래요. 대충 사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하루하루 열심히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내 인생을 돌아봤는데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좀 후회스러워. 그러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아니라 나 참 잘 살았다, 나 되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으려면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막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틀렸어. 너무너무 열심히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다이어리를 쓰는 과정이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쓰면서 눈에 보이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또 복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돌아보면서 한 달을 어떻게 살았지? 일주일을,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적어뒀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돌아보면서 다음 해를, 다음 달을, 내일을 다시 한번 계획해보고 마음을 잡아보면서 조금씩 삶이 정돈되어가는 이 변화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두 책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다이어리를 쓰는 거 결국 메모죠. 그래서 메모의 마법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적는 것이 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지금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 메모의 마법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이 인생,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일을 하고도 여유로운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전쟁이라는 책도 읽어보시면 다이어리 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